브랜드의 노출 횟수, 참여도, 미디어 가치 등을 분석했을 때 지민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디올 패션쇼 게시물은 무려 1,700만 달러의 가치. 최근 대한민국에선 이색적인 런웨이 행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작년엔 디올이 이화여대에서 런웨이를 진행했고, 올해는 루이비통의 잠수교 런웨이, 구찌의 경복궁 런웨이까지 과거보다 확실히 사치품 브랜드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치품 브랜드에서 K-팝 아이돌을 브랜드 앰버서더로 뽑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인지 과거엔 조금 생소하게 느껴졌던 사치품 브랜드들이 지금은 조금 친숙하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K-팝 아이돌들이 사치품 브랜드 앰버서더로 많이 뽑히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패션계에서 사용되는 뮤즈와 앰버서더의 개념을 먼저 알아보시겠습니다. 패션업계에서 뮤즈란 영감을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디자이너가 브랜드의 의상을 만들 때 뮤즈의 분위기나 평소 모습 등을 보고 영감을 얻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뮤즈는 디자인의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국인 중에서 패션 브랜드 뮤즈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으론 지드래곤과 배두나가 있죠. 앰버서더는 쉽게 얘기해서 홍보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뮤즈를 통해 디자인한 옷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앰버서더 또한 브랜드의 색깔이나 철학,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사람을 뽑는다고 하는데요. 뮤즈보다는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수가 굉장히 많고, 최근에는 K-팝 아이돌 위주로 앰버서더가 뽑히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엔 할리우드 백인 배우 중심으로 한정되던 앰버서더 산업이 K-팝으로 산업을 확장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미디어 노출 빈도와 영향력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앰버서더 개념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앰버서더는 기존 광고 모델에서 한 단계 진화한 마케팅 기법인데요. 왜냐하면 기존 광고 모델은 인위적인 세트장에서 완벽하게 설정된 상황을 연출한다면, 앰버서더는 브랜드의 일상적 노출을 추구합니다. 공식 행사 내에서 특정 브랜드 옷을 착용하거나 해당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이나 입고 있는 모습을 SNS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브랜드 홍보를 계속함으로써 브랜드의 인식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 K-팝 아이돌이 앰버서더로는 제격인 것입니다. K-팝 아이돌은 서구권 연예인들과는 달리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 본인의 일상을 끊임없이 보여주고요. 음악방송이나 예능 등 다양한 TV쇼에 출연합니다. 이로 인해서 아이돌들은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고요. 그들이 입고 있는 브랜드 또한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는 것이죠.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아이돌의 SNS 또한 그 영향력이 엄청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인 레프티에서 방탄소년단 지민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가치를 평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BTS 지민은 올해 있었던 FW 파리 패션 위크에서 가장 미디어 가치가 높았다고 평가받는데요. 브랜드의 노출 횟수, 참여도, 미디어 가치 등을 분석했을 때 지민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디올 패션쇼 게시물은 무려 1,700만 달러의 가치, 하나로 약 210억 원의 금전적 미디어 가치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심지어 패션에 관련된 모든 매체에서도 디올쇼에 참가한 지민의 모습이 메인 이벤트였다고 알렸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레프티에서 발표한 파리 패션 위크의 미디어 순위 탑 10에 K-팝 아이돌이 무려 4명이나 들었는데요. K-팝 아이돌들의 SNS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쉽게 알 수 있겠죠. 게다가 K-팝 아이돌 앰버서더들은 해당 아이돌뿐만 아니라 그 아이돌 팬들도 브랜드 홍보를 도와주게 됩니다. K-팝 팬들은 아이돌 일정을 따라다니면서 고화질 사진이나 직캠 영상 등을 제작해서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뜨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돌의 모든 활동과 그가 입은 모든 브랜드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고 퍼지게 되면서 의도치 않은 홍보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어려지는 사치품 연령입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사치품 시장계의 큰 손입니다. 올해 1월에 발표된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대한민국 사치품 소비는 2021년도에 비해 24% 늘어난 약 24조 9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1인당 사치품 소비액으로 환산해 보면 대한민국 국민 1인당 40만 4천 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금액보다도 커서 한국에서 사치품 소비는 이미 대중적인 것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몽클레어는 팬데믹 이전과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 2배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고요. 까르띠에를 소유하고 있는 리치몬드 그룹은 한국에서 2자릿수 이상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프라다 또한 중국에서 7%의 손해를 작년에 봤지만 한국과 동남아에서 큰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치품 소비량이 증가하는 데 비해 사치품을 소비하는 연령대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롯데멤버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대별 사치품 구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대는 20대라고 합니다.
2018년 대비 2021년 20대의 사치품 구매율은 70.1%가 증가했고요. 50대가 62.8%, 30대가 54.8%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회계법인 삼정 KPMG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3대 백화점에서 2030 세대의 명품 매출 비중이 거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10대의 사치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 또한 상당하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구 중에서 부촌으로 꼽히는 동네의 한 고등학교 교사의 말에 따르면 아이들의 신발이 죄다 구찌, 루이비통, 발렌시아가고 그 밖에 새로 뜨는 브랜드도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강남뿐만 아니라 경기도 의정부에서 외고나 국제중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은 아이들 사이에서 명품을 선망하고 과시하는 문화가 있다면서 졸업식에서 프라다 신발을 신고 찍은 사진을 SNS 프로필에 올려놓는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사치품 소비 연령이 낮아지는 건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베인앤드컴퍼니의 리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럭셔리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이 같은 성장 배경엔 젊은 소비자들의 강력한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인앤드컴퍼니 측은 향후 10년간 명품을 구매하는 젊은 소비자 규모는 기성세대보다 3배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며 오는 2030년까지 Z세대와 알파세대의 지출이 3분의 1을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사치품을 구매하는 연령이 낮아지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히는 것은 SNS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젊은 층 상당수가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통해서 본인의 일상을 공유함과 동시에 유명인들의 생활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K-팝 아이돌들이 앰버서더로 활동하면서 그 영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의 선망의 대상인 아이돌을 앰버서더로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효과가 가장 큰 홍보 모델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 아이돌 앰버서더가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선 두 가지 이유 외에도 한국인 연예인들을 사치품 앰버서더로 쓰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치품에 대한 인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모와 경제적 성공은 대부분의 다른 국가보다 대한민국에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부의 과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사회적으로 쉽게 용인된다는 것이죠. 실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명품 제품을 과시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한 비율이 한국과 중국, 일본 중에서 한국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즉 명품에 대한 반감이 국민적으로 덜하다는 뜻인데요. 심지어 시장조사 전문기업인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 따르면 명품을 입는 사람의 이미지 평가에서 과시하는, 사치스러운, 허세가 있는 사람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최근 들어 이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치품을 다르게 표현한 명품 제품 홍보대사라고 하면 이미지 소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지 상승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치품 앰버서더를 찾기가 훨씬 쉬운 것이죠. 이렇게 사치품 앰버서더를 하는 대한민국 연예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좋게 보는 시선도 존재하지만 이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최소한의 시사를 쉽고 간결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을 통해 매주 뜨거운 시사를 확인하세요.